어제 법정에 선 인물은 또 있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다 빚을 지셔가지고 네. 예, 30대 저 딱 들어설 때까지 빚을 갚았거든요. 저희 친형하고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우리 형이 얼마나 이게 식구들 이용하냐면 뭐를 사, 뭐 집이든 뭘 사. 사 그러면 우리가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빚이 있다는 걸 강조해. 그럼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덜 쓰고 막 그렇게 해.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우리 친형이지만 전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형 근데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노예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이 필요하시면 제 도움을. 친형을 소송하라고요? 저때 MBN의 대표적인 예능 동치미에서 저 얘기를 했던 때가 딱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엔 지금 보신 것처럼 곁때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처럼 웃고 좌중도 웃고 다 웃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이지만 그게 지금 딱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 법정 공방하는 사실에 대해서 김효성 기자님. 그렇게나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김호중 씨 재판 말씀드렸었는데 그 김호중 씨의 재판 바로 옆 건물에서 이렇게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와 관련한 항소심이 역시 열렸습니다. 그 옆 건물에서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친형 부부는 박수홍 씨와 관련된 그 회사 돈과 그리고 박수홍 씨의 개인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었는데요. 네. 1심이 지난번에 있었을 때 1심 재판부는 친형이 회사 돈 20억 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무죄로 봤어요. 무죄로 봤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 그러니까 형의 아내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친형 측과 검찰 모두 불복해서 항소를 진행했고 그 항소심이 어제 있었는데요. 박수홍 씨 역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에 다시 증언대에 이번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한때는요, 앞서 보셨죠? 한때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산을 증식해 주는 걸로 철석까지 믿고 있어가지고 최재봉 교수님, 형을 너무 존경해 우리 형이지만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됐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본인의 재산을 거의 이제 형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이 이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칸막이를 설치해달라. 박수홍 씨 측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양쪽이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칸막이를 쳐서 형님 부부 얼굴을 못 보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참말로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고 첫째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의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뭐 분노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법정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형의 얼굴을 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형의 부부에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칸막이 설치하는 거 허준 변호사님 이제 법정에 소송도 진행 많이 하시니까 법정에 이제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칸막이 같은 거 그거 뭐 무겁지도 않은데 칸막이 하나 설치해주면 안 돼? 왜 이거 안 받아준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시설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도 증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요건에 결국에는 부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증인신문도 반대신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원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대면에서 진술할 경우에 특히 범죄의 피해자인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에서 진술할 경우에 심리적 부담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인 평온을 해야 할 우려가 굉장히 현저한 경우에는 이걸 신청에 의해서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되게 분리해서 하거나 차피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혹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성폭행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할 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해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아.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진술하는 경우에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그럴 때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네. 재판부에서 이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피고인들한테 크게 영향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 다만 박수홍 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변호사가 옆에 동석하는 것까지만 허락을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우리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 실제로 그리고 뉴스파이터에서도 박수홍 씨와도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두터워서 이 소송 과정에서도 심경 같은 걸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많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혹시 어제 재판 끝나고도 박수홍 씨하고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는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수홍 씨가 이 긴 재판에서 본인의 의견, 왜 나왔는지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인데 자, 이날 공판 시간이 1시간 정도 넘어가자 재판부에서 먼저 물었습니다. 다음 재판도 남아있는데 다음 재판에도 나올 수 있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수홍 씨의 얘기를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거에 대한 박수홍 씨의 답변을 들어보면 네. 왜 증인을 자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나오는 게 큰 부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1심 재판부 판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가 믿고 사랑했지만 나를 배신한 피고들을 다시 볼 용기도 나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왜 앞에 차단막을 설치해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내 소원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다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날 공판은 무려 2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하. 부담은 됐지만 작심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 가림막은 설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형네 부부를 대면하고 이 재판을 이어갔는데 그렇다면 두 형제, 형과 동생은 재판 내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최재봉 교수님. 일단 두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고요. 그랬겠죠. 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데요? 이 모든 걸 내가 그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그러네요. 일한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랬는데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1심에서 형수 되시는 분이 무죄 판결이 무죄 나왔거든요.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검찰이 질문을 했어요. 왜 형에게 일을 다 일임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수홍 씨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내 형제를 믿은 것뿐이다. 그리고 검소했고 날 위해서 한다고 늘 얘기했다 형 부부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형을 쳐다보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칸막이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형을 네. 쳐다보면서 여기서 뭐 노려봤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안 좋은 표정으로 그러겠죠. 표정받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인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혼하면 내가 죽고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죽고 그 형수나 형님 했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했지 않냐. 지금 결혼했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은 중범죄 아니냐라고 검찰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하. 참 진짜 얼마나 진짜 속이 뒤집히겠어. 진짜 뭐 천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했던 얘기 중에 너무 먹먹하게 다가오는 게 허준 변호사님. 내 소원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들이 그래서 저들이란 표현 저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저도 저들이라는 표현에서 이들의 관계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박수홍 씨가 형과 형수를 대상으로 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침에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양측이 다 항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공소 사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형사가 좀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네. 1심에서 어느 정도 다툼 없는 사실관계도 확정이 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네. 항소심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얼른 결론이 나서 박수홍 씨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박수홍 씨가. 이 재판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